이거보다 이제 더 충격스러운 얘기를 또 이 대표님한테 들어야 돼. 한국의 언론의 1인자야. 아멘. 대표님. 자, 이 국민들이 하도 모르니까 네. 이번 주 엊그저께 대통령의 친장모님이 법정에서 구속됐죠.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머니 김건희 여사님의 친엄마가 법정에서 구속됐어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 있어 없어요. 근데 왜 구속됐는지에 대한 해설을 한번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아직도 법조인들, 판사, 검사 중에서는 문재인 쪽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아직도 예, 나가지 않고 뭐 노란 봉투법, 그다음에 김태우 수사관의 대법원 판결, 뭐 조국 관련해서 아직도 2심도 끝나지 않고 좌파는 무죄, 우파는 재판도 빨리 하고 유죄,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재판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님이신 여사님께서 재판 중에 이제 법정 구속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맞는 게 남에게 1원 한 장 피해를 준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면 부동산 매매를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게임에 넘어가서 무려 50억 원의 피해를 받은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정보 주면은 얼마 주면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 주면 해주겠다고 해서. 그것도 대통령이 말도 나오기 전에 10년 전에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간단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기를 당했고 그 사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기꾼이 통장 잔고 증명서를 가짜로 계속 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맨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줬고 그것이 나쁜 쪽으로 활용된 것도 아니고. 대표님, 네. 나한테도요 10번도 더 왔어요. 예. 통장 가짜로 만들어 달라고. 나한테. 그러면 나한테 돈을 10조를 주겠다고. 10번도 더 왔다니까. 나중에 그거 써주면 그 약점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써줄까 하다가 써줄까. 왜 돈이 뭐 10조 준다니까. 그냥 그 가짜거든 사실은. 우리 교회 통장에 돈이 1,000억이 있다. 이것만 써달라는 거야. 내가 당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게 또 약점이 돼서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건데 실제로 뭐 그 가짜 잔고 증명서를 은행에 보여주긴 했습니다마는 그 은행도 우리는 피해가 없다.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은행이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근데 이 사건이 말이죠. 재밌는 게 모든 사건은 고발을 통해서 또는 고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기가 막혀.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관련해서 샅샅이 뒤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인지 사건이 인지 사건. 피해자도 없고 고소고발인도 없는데 인지를 해가지고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한테 당한 거예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그야말로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인지 수사해 갖고 보니까 통장 잔고를 가짜로 써줬네. 이거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 법정 구속을 시켰는데 여러분들 이게 사문서 위조예요. 사문서 위조. 아이고. 김명수는 공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그러니까 거꾸로 김건희 여사님 엄마 장모님 윤석열 장모님 피해자지 않습니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한테
돈이 100억짜리 들어가 있는 통장을 복사만 해주면 돈을 10조를 바로 1시간 안에 10조를 넣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황준선 장로님이 막아냈어요. 장로님이 막아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먼저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아침에 사무실 나갔더니 황준선 장로님이 문 앞에까지 뛰어나와서 목사님 사기꾼 왔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 만나려고 그러는데 만나고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런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님 엄마가 당한 거야. 당한 거. 당한 거죠. 당한 건데 법정 구속하면 돼 안 돼? 이 판사가 악질인 게 말이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주의 우려. 아니 대통령의 장모가 어디를 도망갑니까? 나이가 76세인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법정 구속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장모가 그동안 살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습니까? 예? 동종의 전과가 없어요. 특별한 범죄 행위도 없는데 법정 구속이에요. 이거는 사실 최악으로 간다고 하면은 집행유예입니다. 맞아. 76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76세가 사실 이게 참 인생 거의 마지막에 온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는요 이 정도 사건은 가지고 피해자도 없고 어떤 특정 피해도 생긴 게 아닌데 이거로 구속을 시킨다? 이거는 대한민국 법원이 완전히 좌파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겠다, 김건희 여사에게 타격을 줘서 이 보수 정권 무너뜨리겠다, 이런 작전을 세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아시죠? 그분을 이번에 다시 복귀시켰어. 고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이가 딱 북한 쳐다만 봐도 북한 군대가 벌벌 떤다 그러잖아. 그리고 북한 군대 훈련할 때 김관진 사진을 표적지에 걸어놓고 사기 훈련한다 그러잖아. 이렇게 김관진을 무서워해. 근데 김관진이가 딱 들어오는데 세상에 국방부 장관 할 때에 기무사에서 여론조사한 거 그건 김관진이가 관계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구속을 시켰는데 세상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때려서 무죄 때리고 파기환송했다고. 고등법원에서 재판 새로 하라고. 그러면 바로 무죄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검사가 아직도 문재인 쪽의 검사가 얼마나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검사가요 다시 5년 구형을 때렸어, 김관진을. 그래서 혁명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어차피 대한민국 판도는 기울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요. 8.15 전까지 우리는 천만 조직하여 혁명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실래요? 이미요 이제 이론 가지고 설득하고 할 시간이 지나버렸어. 오직 우리는 혁명으로, 힘과 힘으로 이겨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검찰총장 했잖아요. 그러면 선후배 얼마나 많겠어. 법조인들은 그쵸. 또 현역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살짝만 이렇게 해도 장모님 구속 안 시키고 무죄할 수 있었다고 나는 보거든. 사실 말 한마디면 끝나는 말 한마디면 겁니다. 끝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방관하고 가만히 있었냐. 자, 여기서 고도의 심리전을 이게 알아야 돼요. 일부러 장모님이 구속되도록 놔둔 이유는 왜 그러냐. 이제 저쪽 애들, 문재인 애들을 구속시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이 의정부 지방법원 장한테까지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이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재판을 상당 부분 길게 끌고 그 다음에 재판장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인사 시즌이 오면은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가만 놔둔 부분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 조직 하에서는 자칫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면
이게 또 악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엄청나게 공격할 겁니다. 누군가 양심 선언한다고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절대 개입을 안 했고, 그래서 대통령은 일단은 사법부 개입은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확실히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바뀌었어요. 야, 가만 보니까 뭐 피해자도 없고 대통령 장모 부분인데, 아니 뭐 장모하고 사위하고 뭐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이 부동산 관계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 대통령 잘못도 아니지 않고 개입도 안 했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생각한 것보다 달리 오히려 대통령이 정말 중립적이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완전히 실패한 거죠.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